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폭스바겐 ID4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런칭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사시면 좀 후회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전기차 ID 패밀리에 대한 유럽 고객들의 불만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시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2015년에 발생한 디젤 스캔들 이후 일찍부터 전기차로 시프트하면서 테슬라 타도를 외쳐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CEO는 엔지니어들이 가졌던 제조업 마인드를 IT 기반 마인드로 바꿔보려고 고급 간부들 대상으로 일론 머스크 강연을 듣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적인 노력이 결과에도 그는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는 늘고 있지만 테슬라는 물론이요, 독일의 벤츠, BMW, 중국의 BYD,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테슬라 타도는 이미 물 건너갔고 현대차 그룹에게 추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개발 판매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테슬라가 모델 3 생산 초기 너무나 많은 자동화로 인하여 조립 문제가 발생하면서 곧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죠? 공장 라인 옆에 거대한 텐트를 치고 수작업으로 조립하면서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련의 생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IT 기반의 테슬라가 제조업 경험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폭스바겐은 제조업 기반으로 차를 만들고 있는 세계 2위의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기반의 뿌리 깊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폭스바겐은 어떻게든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폭스바겐을 소프트웨어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룹 CEO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처럼 공장 구석 침대에 자면서 지휘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면한 문제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기차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룹 내 대중 브랜드인 폭스바겐, 스코다, 시아트의 차를 위한 전기전자 아키텍처 E3 1.0, 소위 폭스바겐.OS 1.0을 개발 착수했습니다. 그룹 내 첫 전기차 폭스바겐 ID3에 OTA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개발 초기부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년 11월 ID3 양산 시점에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폭스바겐.OS 1.0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CO2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산 시점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장착한다는 조건으로 약 2만 대를 먼저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 말까지 추가적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양산 개시 후 8개월 만인 20년 7월에야 유럽 주요국에서 런칭을 시작했습니다만 고객에게 전달은 20년 9월부터 되었습니다. 판매 대수는 런칭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프리오더를 많이 받은 요인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20년부터 강화되는 EU의 CO2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시 판매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전기차 판매 대수 부족으로 2,200억 원의 벌금을 EU에 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전기차 고객들의 불만이 점점 확산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로드맵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E3 1.1은 ID 패밀리용으로 MEB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기차용이고 23년부터 도입하는 E3 1.2는 아우디와 포르쉐 등 고급 차용으로 개발됩니다. 25년부터는 폭스바겐 그룹 전 브랜드가 사용할 수 있는 SSP 플랫폼과 함께 E3 2.0을 개발합니다. 폭스바겐.OS와 자동차용 클라우드 폭스바겐.AC에 더하여 자율운전 레벨 3, 4, 고객 체험을 위한 기능, 자동 충전 기능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했다고 하는 E3 1.1 플랫폼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업데이트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 지옥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E3 1.2 개발도 늦어지면서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 아우디의 Q6 e-tron 개발 일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책임을 맡고 있던 CEO가 해임까지 된 것입니다. 지금 유럽 고객들이 구입한 ID 차에는 E3 1.1이 탑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ICAS라고 이름 붙여진 세계의 통합 ECU입니다. 런칭 초기 ID3에 탑재되어 있는 것은 차량 제어 컴퓨터 ICAS1과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용인 ICAS3의 두 가지로 출발했습니다. 자율운전용 소프트웨어와 센서 등을 제외하는 ICAS2는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ICAS1은 독일 컨티넨탈이 종래의 게이트웨이 기능에 더해 바디 제어 기능, OTA에 의한 무선 업데이트, 배터리 충전 관리 제어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ICAS3는 한국이 LG가 납품하고 있는데 속도와 차량 정보 등을 표시하는 미터 디스플레이, 카 내비게이션 등을 표시하는 센터 디스플레이, 허드 등과 함께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1년 7월 5일 전기차 ID 패밀리의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ID.소프트웨어 2.3을 배포하면서 OTA에 의한 소프트웨어 경신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마다 소프트웨어를 경신하여 새로운 기능과 우수한 쾌적성을 갖춘 디자인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은 테슬라나 니오의 업데이트 주기와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OTA로 업데이트하는 주기도 문제지만 추가 기능도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차 실내의 조명 시스템인 ID 라이트의 기능 강화와 주변 감시 시스템과 헤드램프 개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조작성과 디자인성 향상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수준에 더해 최근 ID 패밀리 차 운전자들은 교통표지판 탐지 시스템에 너무 버그가 많아서 갑자기 차가 멈추는 현상에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차라리 그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스웨덴 린셴핑에 사는 31살의 크리스토퍼 베르그스텐은 폭스바겐 차에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이러한 불만들이 생겨나면서 6개월 만에 자신이 ID4 SUV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ID4를 처음으로 구입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베리 홀리라는 폭스바겐 그룹 CEO가 추천한 전기차로 시프트한다는 비전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했고 소비자로서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구입한 ID4는 잘 개발되었고 훌륭하고 편안한 가족용 차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라고 물으면 업데이트가 거의 없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ID4에 애플 카플레이가 작동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ID4를 처분하고 테슬라 차로 바꾸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회사에서 영업부장을 했던 베르트 스틴베르게는 작년 초에 스코다 코디악을 타다가 폭스바겐 ID4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입 후 20개월 동안 단 2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는 3개월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는 폭스바겐의 약속을 믿고 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의 모델 3 제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추천 모델에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시속 60마일로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F150보다도 7피트가 긴 152피트만큼 가서 선다는 이유였습니다. 머스크는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OTA를 통해 제동거리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컨슈머 리포트는 모델 3의 제동거리가 20피트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추천 모델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변경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분간 약 20만 명의 ID 패밀리를 몰고 있는 운전자들은 인포테인먼트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부 하드웨어 수정이 필요한데 딜러에 가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폭스바겐 전기차에는 수시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확인하려면 전력이 모자란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폭스바겐 ID3 소유주인 데이비드 스타루치는 지난 2월 앞에 가는 느린 트럭을 추월하려고 했을 때 차가 스스로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스타루치는 더 이상 ID3의 운전자 지원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잃어버린 신뢰이며 폭스바겐이 나를 다시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리프트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조셀린 후안요도 ID4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는 ID4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공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일드 락이 오작동을 일으켜 고객이 차내에서 갇히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딜러와 환매 또는 보상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폭스바겐 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이 폭스바겐 가솔린 차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뒤처져 충성도가 불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재무관리자인 까오씨는 테스트한 ID6를 대신하여 테슬라의 모델 3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생 기업에도 뒤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벤츠가 엔비디아와 함께 BMW가 인텔과 함께 협업하는 것과는 달리 폭스바겐은 25년까지 10,000명의 엔지니어를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내재율을 60% 한다는 무모한 목표 설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조업 마인드에서 IT 기반의 마인드로 그 변화는 물론 혁신의 기대는 폭스바겐에게 너무 높은 목표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현대.OS 개발 방향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자는 자주파와 외부와 협력하여 추진하자는 협업파로 의견이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지옥의 경험은 현대차 그룹에 주는 교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오닉 6에서 기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한정됐던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크게 믿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현대 기아의 수준은 폭스바겐 수준보다 약간 위에 있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기아 EV9에서는 보다 레벨이 높은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변경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을 이기고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